여러분 이제 연력학 법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좀 어렵죠? 연력학도 어려운데 1법칙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 법칙은 더 어려울까 이런 생각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요. 연력학 1법칙은 조금 어렵지만 2법칙은 매우 쉽답니다. 자, 1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 한번 아까 익숙한 그 실린더라는 거 기억납니까? 원기둥 모양의 어떤 부피를 갖고 있는 방, 그리고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그러한 공간, 실린더라고 하죠.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기체들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기체들이 있는데 여기를 피스톤으로 칸막이로 막아 놓은 상태예요. 그럼 피스톤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피스톤은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안에서 열을 공급해주는 상황이 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열을 막 이렇게 뜨거운 열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열 에너지를 Q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열 에너지를 Q라는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공급되었을 때, 열 에너지를 공급되었을 때라는 말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열 에너지를 공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플러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라고 상상해 보면 일단은 뜨거워지겠죠.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온도 T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피스톤이 마찰이 없는 매우 매끄러운 표면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면 이 피스톤은 잠시 후 어떻게 될까요? 많이 뜨거워졌으니까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게 되면 스르르르르르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실린더 상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부피가 이만큼이었는데 부피가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실제로 변화된 부피는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죠. 즉 델타 V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쓰게 되면 부피 V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했습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원인, 그 결과 기체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결과, 그리고 부피가 증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쉬운 말 있죠. 팽창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담고 있는 것이 연력학 법칙인데 이것을 수식으로 방정식처럼 y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놓은 수식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말 중에 방금 배웠던 내부 에너지랑 관련된 거를 생각해 보자면 내부 에너지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로 온도죠. 온도. 그래서 온도 T가 증가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라고 볼 수 있죠. 증가. 내부의 증가. 그 다음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 거 배웁시다. 부피가 증가했다는 말 중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기체가 한 일, 기체가 피스톤에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압축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처럼 이번에는 내부에 있는 기체가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냐면 힘을 가하겠죠. 근데 단면에 가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압력 P라고 배웠어요.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고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팽창이 될 때 부피의 변화량만큼 두 가지가 정의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아하!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기체가 한 일을 알 수 있군요. 맞아요. 기체가 한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체가 한 일은 다름 아닌 두 요소인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원인은 열에너지 공급이고 온도의 증가고 부피가 증가하고 팽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열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그리고 팽창을 통해서 기체가 일을 한다라고 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기체는 온도가 증가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해. 그리고 기체는 팽창을 한다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온도 대신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기체가 팽창한다는 말씀은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고요. 이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숫자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써볼게요. 만약에 기체가 10J만큼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라고 가정합시다. 10J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면 10J를 어디에 쓰느냐? 일부는 온도 증가에 쓰이죠. 즉 일부는 만약에 4J만큼은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플러스 6J는 기체가 팽창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내 자신, 기체 자신이 팽창하면서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적용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미수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열역학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특별히 플러스인 걸 배웠죠. 공급받았을 때,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를 배웠지만, 잠시 후 지우고 나서 다시 할 건 뭐냐면, 만약에 얘가 식으면 수축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열역학 제2법칙에서 마이너스의 열 에너지, 즉 열 에너지를 뺏겼을 때 나오는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깥에 실린더 외부의 온도는 20도씨. 원래는 절대 온도를 쓰는 거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섭씨 온도를 썼어요. 20도씨의 외부 온도가 있고 실린더 내부의 온도는 45도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는 단열되어 있지 않아요. 즉 열이 줄줄줄 새요. 그러면은 잠시 후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 내부가 식겠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를 뺏기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짝짝짝짝짝 해놓고 Q 열 에너지 방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식었다는 말은 에너지가 방출됐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온도가 45도씨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식었다고 말했으니까 어디까지 온도가 내려갈까요? 맞습니다. 45도씨에서 30도씨까지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까지 온도가 내려가겠죠. 물론 여기서 뺏기니까 여기 주위는 좀 따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20도씨가 아니라 45도씨가 20도씨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도 있냐면 과연 이 피스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피스톤은 분명히 온도가 식으면 팽창이 아니라 반대로 수축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찌그러진 공 물에 넣으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팽창하는 것처럼 식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얘도 시간이 흐르면 아마도 분명히 수축이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팽창이 아니라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축. 그러면 이때 부피의 변화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원래의 부피보다 작아졌으니까 반드시 감소된 값인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까요? 그러면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부피 감소. 부피가 감소하는 거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 열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온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부피가 감소했다는 말을 조금 더 세련된 표현, 아까 배웠던 내부 에너지와 그리고 기체가 한 일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기체가 한 일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떴어요. 마이너스. 그럼 좌변이 모두 마이너스고 또 온도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온도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그리고 기체가 한 일도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체가 한 일은 아까 기억납니까? P 곱하기 델타 V라고요. 그래서 P는 양수이지만 V가 음수이므로 W 기체가 한 일도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글로 써볼게요. 열 에너지 방출. 포인트는 방출입니다. 방출.
방출되면 마이너스 떠요. 그 다음에 온도 감소, 온도가 떨어지면 마이너스의 내부 에너지 간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팽창이 아니라 압축 혹은 수축이 되면 마이너스의 1을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기체가 스스로 팽창을 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공기들이 얘를 밀어낸 거죠. 야, 너 압력이 약하구나 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압력이 쭉 밀어낸 거죠. 그럼 외부에 있는 기체가 일을 한 거잖아요. 기체가 밀어낸 거는 내부 애들이 아니라 외부 애들이 밀어냈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나 기준, 여기 있는 게 나예요. 나 기준에서는 압축을 당한 거죠. 수동태죠, 수동태. 그래서 기체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팽창했을 때는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외부에 있는 기체에 의해서 압축을 당했을 때, 수축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체가 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받았다. 근데 여기 있는 기체는 어떤 기체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부의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을 기억할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혼동하거나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기체가 일을 받은 거예요. 일을 받은 거. 이거는 마이너스고 팽창이 아니라 압축당해서 찌그러질 때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플러스일 때, 또 어떨 때는 마이너스일 때 서술의 표현, 어떠한 식으로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연력학 법칙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과정이라고 해서 총 4개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연력학 과정과 연력학 변화에 대한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